안녕하세요. 2주의 주식설의 마을 대표입니다. 김재입니다. 아무튼 2주에 굉장히 장이 안 좋았어요. 네. 얼마나 안 좋았죠? 지금 이틀 빠지고 하루 반등 나왔다가 또 빠졌습니다. 오늘도 빠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거일 중 하루 잠깐 반등하고 네, 4일 정도 계속 맞아요. 부장장 빠졌는데 약보합이 아니고 거의 뭐 2%, 1%, 2%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엄청난 하락장이 네. 나왔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에서는 사실 어떤 종목 가는 것도 있지만 가는 걸 보고 불안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빠진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냉철하게 내 종목이 지금 지수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지수의 영향 때문에 떨어졌지 뭐 기업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2주에는 어떤 것들이 떨어졌는지 크게 큰 폭의 하락을 했는지 먼저 봐보도록 하면 다 떨어져가지고 네, 그 약간 주목할 만한 떨어진 종목들을 한번 봐볼까요? 이번 주에는 약간 그 문제가 많았죠.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한 6개 정도가 나왔는데 가장 크게 굉장히 많았어요. 진화인제약도 많이 떨어졌고요. 진화인제약도 하한가 갔고 하한가 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표님 어떤 게 기억나세요? 우선은 저는 이제 전부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 관련주 테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다 조정받았어요. 뭐 이낙연, 뭐 윤석열, 뭐 그리고 뭐 나머지 등등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뭐 5G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2차 전지 갔으니까 5G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매입을 했었죠. 그런데 5G 관련된 것들도 뭐 다 빠졌죠. 좀 약간 주도해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5G 관련된 것들이 이미 많이 빠져 있어서 이제는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지지선을 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그 전주에 빠졌으니까 뭐 더할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도 빠졌고. 반도체 다 빠졌죠. 네, 반도체는 뭐 그냥 작살 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지금, 계속 빠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저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고점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측일 뿐이고 저점은 지나고 봐서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망이라면 지금 갖고 물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물려있으면 되나요?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좀 낮추시고 이제 현금이 조금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망을 하면서 추가 매수하라는 건가요?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네, 자, 네. 아무튼 저도 사실 많이 갖고 있는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추가 매수할 엄두가 나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락이 멈추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라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화요일장 엄청 빠졌고 수요일장 네. 올랐고 목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이제 반등을 하면은 강보합이라도 하면은 위로 가는 거였는데 목요일장이 엄청 빠졌죠. 당연히 그러면 금요일장도 빠지는 겁니다. 추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잠깐 올랐던 건 잠깐 올림목이 나왔던 거고 그때 이제 빠져나올 시간인 걸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대응 물려있으면 손절이란 걸 못하니까 그냥 이제 물려 있었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막 오늘까지 엄청나게 지금 약간 손실이 좀 누적되는 이거 지금 다음 주에 걱정이 되는 모습 같은데 우선 지금 이렇게 빠진 거는 중국 긴축과 그리고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그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죠. 좀 환율 자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건데 사실 이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오늘도 초반에는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세서 바로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음봉으로 떨어지는 네. 모습이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그게 세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한 번 나오면 얘네들이 계속 팔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도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빠질 것 같은데 지수에 빠지는 거와 상관없이 종목들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럼 이 정도면 이 종목들은 정말 더 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은 지수가 빠져버리는 게 약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탓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이 아니고서는 조금 더 저 같으면 약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지수가 빠지고 눌리고 있을 때 더 눌려 있는 종목을 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원래 10시까지였잖아요. 네. 2인이. 근데 지금 9시까지 바뀐대요. 알았나요? 네. 9시까지 바뀐다면.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바깥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현재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코로나의 지속세가 계속돼서 바이오주들은 좀 약간 그래도 그나마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이 오늘장 보면은 뭐 그냥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올라간 거는 뭐 양지사라든지 정말 앞으로 하락장 때 오르는 거. 그러니까 완전 장이 망가졌을 때 오르는 그런 품절주들이 좀 약간 움직여주는 그거 말고는 뭐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빠졌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사면 괜찮은 것들이 전 대표적으로 5G 관련된 것들은 사도 괜찮지 않나. 왜냐면 저점을 딱 찍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약간 AI 관련된 거.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링크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빠졌지만 더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사놓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최저점을 잡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모아보면은 나중에 지나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잘 샀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라인들이 지금 굉장히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손절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고 봐야 압니다. 무조건 이제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잡지 못하고요. 항상 지나고 봐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뭐 사무실 요즘에 많이 있다 보니까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심이 원래 나왔던 겁니다. 테이퍼링 해가지고 이제 긴축한다, 돈을 이제 회수한다 이런 부분들 원래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가시화되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중국 긴축은 원래 또 나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 갑자기 이제 가시화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리더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지금 이게 재무장관은 앨런이고 네. 미국을 따라가니까 재무장관은 앨런이에요. 앨런은 기본적으로 돈을 뿌리는 거에 유명한 버냉키를 받아놓은 버냉키부터 이어진 게 앨런이고 지금 이제 제롬 파웰인데 어찌됐든 이 재무장관이 앨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스닥은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진 않아요. 그런 것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모습인데 코스피가 이제 빠지고 코스닥이 빠지는 부분들은 어쨌든 미국을 좀 전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리더들이 어쨌든 바이든도 보기에만 유하지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빠지고 뭔가 우려심이 생기는 시점에 좀 더 타협적인 부분들 그리고 돈을 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부양책 그리고 미국이 뭐 부도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도의 그 액수의 그 리미트를 좀 넓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막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반도체만 좀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이 아니다 라는 걸로 나왔을 뿐이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는 있는 건 없고 그리고 조정을 받은 것도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점 매수하라고 세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들고 있는 건 좀 물려 더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전처럼 진짜 완전 하락장으로 이제 3,000을 깨지 3,000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런 엄청난 지지잖아요. 그걸 깨지고 뭐 2,900 간다 2,800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아직은 모른다. 어떻게 더 빠질지는 모르고, 지금 빠지는 가운데서 이제 오르는 종목들이 약간 재수가 없고, 네. 아직은 관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게 심리적인 선인 1000을 깼어요. 1000을 깨고 이제 967인데, 그거 뭐 그냥 깼죠. 뭐 그냥 이번 주에 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거 이제 이게 원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밑에 지지선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 지수를 많이 봤던 입장에서 지수 자체에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반등의 최저점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고 지수 그 종목들마다 지 나름대로의 그런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조정이 끝나면 5G나 이렇게 이제 안 갔던 것들 뭐 이제 사실 반도체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가야지 가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빠지는 5G를 갖고 있거나 이미 빠져 있던 뭐 기타 등등 뭐 건설주라든지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지수가 빠져서 빠지는 거지 시장 자체는 굉장히 전망이 좋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년에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가격도 그러니까 판매를 했을 때 마진도 좋으면서 니즈도 많은 그런 건데 사실 D램 시장 자체는 좀 그렇게 마진율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치킨 게임이라 그러죠. 너가 싸게 파나 내가 싸게 파나 붙냐. 그러니까 너도 달리고 나도 달리고 붙이면서 꽝
누가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손해를 못 견디고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치킨 게임이라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왔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가 있지만, 비메모리 쪽인 뭐 DB하이텍이라는 비메모리 관련된 그런 기업들, 특히 미국에서도 비메모리 관련된 대표적인 업체인 뭐 AMD라든지 뭐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빠졌어요. 비메모리는 여기저기 니즈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별로 지수에도 큰 영향을 안 받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인 이런 것들, 그냥 그거는 막 찍어내고, 이제, 야,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서버화 되거든요. 맞아요. 낸드 플래시라 그러죠. 서버화 되고, 뭔가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보지만, 내 TV에 다운받는 게 아니에요.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서버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 왓챠 서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만 빠르게 연결이 되면 다 볼 수 있는 거고, 5G와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역배열 관계로 디커플링 할 수밖에 없다. 5G가 좋아지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굳이 내가 저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성장성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안 좋은 게 맞고요. 네, 그건 맞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10월이면 거의 대부분의 갤럭시 뉴 시리즈가 나옵니다. 뉴 갤럭시 쓰나요? 네. 네, 그 갤럭시 편하잖아요. 네, 갤럭시 편하죠. 전 세계적으로 네,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든 뭐든 이런 것들이, 이것도 하지, 뭐 이렇게 통신 5G 장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크게 우려가 안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다르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전부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SK 반도체는 좀 치명적이지 않나. SK 반도체를 갖고 계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네. 반도체래. SK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정리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돈으로 차라리 5G 관련된 것들을 다시, 어차피 물린 거, 5G는 더 빠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갈아타면 대령 상승률에도 높지 않나, 이렇게 전략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된 것들은 진짜 DB하이텍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인수설도 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없어졌어요, DB하이텍. 네, 상대적으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은 엔비디아든 뭐 AMD든 별로 조정 크게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것들은 괜찮다. 근데 성장성이 있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게 솔직히 5G 아닌가요?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어지는 게 보안이니까. 네. 그리고 AI, 뭐 링크 제네시스 이런 것도 아까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얘기한 거지만, 너무 좀 좋은데, 그것도 오늘 한 5% 가까이 조정을 받았대요. 오늘 디베이트 2%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뭔가 성장성이 있는 것들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성장성이 강한 카뱅 같은 것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맞아요. 이럴 때 올라요. 그리고 뭔가 지수에 상관을 안 받는 게임주들,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생각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몰빵하셨던 분들은 뭐 지수가 지금 빠지는지 아닌지 몰라요. 원래 오른다고 좋아하고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리? 팔아야죠, 손절. 그냥 바로. 무조건 손절? 네. 그 손절 다 하셨어요? 할 건 하고 말 건 말입니다. 네. 이렇게 혀가 짧죠? 그러니까요.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신 거 같아요. 네, 피곤해요. 네,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장 자체가 안 좋을 때는 저는 좀 약간 더 진지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봅니다. 이게 지수가 엄청 계속 망가질 건지, 계속 망가지면 답이 없어요. 제가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맞았던 입장에서, 와, 제가 현대차 들고 있었거든요. 11만원에 들어가서 엄청 샀습니다. 10만원 들어가야 땡큐 하고 사고, 8만원 들어가서 아싸 하고 사고, 근데 7만원 되니까 머리 나가고요. 네, 6만원 되니까 마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뭐 거의 20만원 또 왔지만,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원체 많이 샀으니까, 그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많이 샀거든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자가 차량은 더 이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1차원적으로. 1차원적으로. 네. 네, 1차원이죠. 뭐 제가 뭐 인지한 문제 있나요? 근데 맞았어요. 매출이 폭발했고 현재 차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개물려 버리니까 한 마이너스 35%가 큰 겁니다. 왜냐면 엄청 크죠. 무량주였고 비중을 뭐 못해도 뭐 한 10억 이상 태워서 엄청 많이 샀었기 때문에 물렸다가 올라오니까 본전에 많은 부분 털어냈고요. 한 10% 먹었을 때 거의 다 털어냈고요. 나머지는 네, 80%를 먹었죠.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이 저점인지 아니면 지금이 더 빠질 곳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괜찮으면 언젠가 오르거든요. 이럴 때는 손절도 능사가 아니다. 좀 믿고 이제 더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5G 쪽으로 가는 부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로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좀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시간 어떤 것들이 빠진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 시간에는 이제 오른 종목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